이 모든 시작이 제가 알바를 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니예요. 저는 현재 공간대여 사업, 인스타그램 지식 사업,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여전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바가 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 사업의 철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면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 돈 벌 바에 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지, 내 월급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부업이나 사업으로 내 월급의 2배를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바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알바를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알바도 내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투자해서 투자 대비 얻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핵심이죠. 이 알바라는 개념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즉 시급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알바나 직장을 다닐 때 시급, 돈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바를 할 때 내가 이 1시간 일해서 10,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사업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시급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빨리 시간만 가길 바라면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모든 걸 시급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1시간으로 나누면 난 얼마를 받는지, 직장인 월급도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도 못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따지고 보면 사업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시급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든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알바든 모든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얻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거는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부업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경제활동 시작하기였습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알바나 다른 수입을 벌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단계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적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를 투자를 해서 돈으로 맞바꾼다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직장이 처음이 아니었으면 해요. 부모님께서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지금은 학업에 집중해,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는 게 나아 라고 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작은 알바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직장뿐 아니라 부업,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단계와 직결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은 회사입니다. 질서, 매뉴얼, 고객, 판매 등이 있는 장소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이시라면 더 큰 회사를 경험하고 계신 거죠. 이곳에서 시간만 가길 바라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고 장학금 받아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직장인분들도 부업이나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성과 잘 내서 승진 빨리 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통찰력과 관찰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20살에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제 수강생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어린 나이에 너무 대단하세요. 어린 나이여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따로 독서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통찰력이 좋으세요? 라고 많이 말씀해주세요. 독서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독서보다 먼저 시작한 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른 제 통찰력과 관찰력입니다. 시장의 흐름, 고객과의 연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법,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법, 이런 걸 정말 나서서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때 배운 게 지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얻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시급 높이기입니다. 시급에 얽매이지 말라면서요. 그건 시급으로 얻는 걸 생각하는 때예요. 우리는 시급뿐만 아니라 다른 걸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시급을 높이는 방법도 깨달을 차례예요. 저는 이 단계일 때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처음 갖게 됐는데요. 제 취미인 뜨개질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실과 바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한 2시간 정도 만들면 제 시급의 2~3배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 첫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였기 때문에 시급으로만 생각한 거 맞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 때였는데 일을 다 하고 한 2~3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 틈틈이 만들어 팔아서 시간 투자 대비 시급이 4배나 올랐었습니다. 이 시기에 얻은 것은 이거예요. 프리랜서, 공간, 시간 제약 없음. 편의점 알바나 고깃집 알바, 카페 알바 등 정말 많은 알바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하루 친구 만나려고 빼면 그달 월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강을
하고 나니 인천, 서울을 통학하던 저는 알바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할 게 없는데요. 이거는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째까가거라는 일을 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째까가거의 어플 시스템은 돌봄이 필요한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공고를 올리면 저 같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매칭 후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치는 보통 아이들의 집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공고를 신청을 해서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각할 일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매주 정해진 알바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만 신청을 해서 일하는 거라 어디 놀러 갈 때나 시험 볼 때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단계인 프리랜서 단계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 째까가거에 살짝 익숙해져 있을 때 시간 대비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제 뜨개질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지하철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면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제 시간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뜨개질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째까가거 알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다른 걸 또 찾아갑니다. 네 번째, 잠자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찾는 것. 핸드메이드 상품을 팔 때 느낀 건 내가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받고 만들고 택배 포장해서 보내는 것까지 내가 깨어있을 때 뭔가를 해야 수익이 나더라고요. 내가 고객의 연락을 받지 못하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내 손목은 아작나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잠을 자도 내가 학교에 수업을 듣고 있어도 내 스토어가 알아서 굴러가는 그런 건 없을까 하는 찰나에 옌마드님의 과일 위탁 판매를 알게 됩니다. 저는 무언가를 팔 때 내가 쓰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는 거는 팔지 말자라는 철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과일이라는 아이템은 제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거다 싶어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자고 일어나면 주문이 들어와 있었고 위탁 판매였기 때문에 저는 주문서만 전달을 하면 택배는 농부님이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진짜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길인가 하는 찰나에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 내 상품을 팔 수는 없을까? 그런데 나는 지금 대학생일 뿐이고 이룬 것도 없는 꽃질질의 감자일 뿐인데 어느 누가 내 상품을 사줘? 라는 생각에 빠질 때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내가 찾아가지 않고 누군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보세요. 사실 이 얘기의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내 가치를 올리는 일에 집중을 시작합니다. 이게 시급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찾아서 알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겪은 제 경험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은 시작인 알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2주 만에 1만, 지금은 6.5만의 알맹이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파생해서 제 반려동물 계정도 만들어서 유기견 센터 100만원 기부를 목표로 굿즈, 즉 내 상품을 만들어 진행 중입니다. 저도 올해 목표로 시간 관리, 목표 관리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건 시급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제가 알바를 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걸 토대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 배움을 다 건너뛰고 내 일을 한다? 알바 월급 200만 원을 무시를 하면 부업, 사업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더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지금 버는 시급만 생각을 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큰 돈을 다룰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작은 돈을 무시하면 그 돈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바 2잡, 3잡 뛰시는 분들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같은 시간에 매일 출근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사업에서 필요한, 부업에서 필요한 중요한 소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싶고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한다면 제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투자하는 것 대비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최대한 얻을 걸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사업을 할 때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 인스타 고민에 하던 일 그만두고 사업할까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